네, 지난해 11월 25일입니다. 피의자가 쿠팡에 보낸 메일인데요. 쿠팡 시스템의 취약점으로 수십억 개의 사용자 개인정보 항목이 유출될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적혀 있고요. 한국의 쿠팡 사용자 데이터의 경우에는 1억 2천만 개 이상의 배송 주소, 5억 6천만 개 이상의 주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실제로 피의자가 쿠팡에 보낸 한국 고객의 주문 정보인데요. 주소는 물론 휴대폰 번호, 공동 현관 출입 방법이 적혀 있고요. 이 생리대와 스마트폰 거치대, 아령과 폼 롤러 등 주문 내역이 빼곡하게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와 관련해 세입자가 있으면 남은 계약 기간을 고려해서 최대 2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주택자들에 대해선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이 지역별로 4개월에서 최대 6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면제해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런 방안들이 국무회의에서 보고가 된 거죠? 네, 구윤철 부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구 부총리는 일단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는 계약을 마쳐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은 계약 이후 4개월까지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고요. 서울 나머지 지역과 경기 12곳 등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새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이번 주 중과 유예 보완 대책을 공식 발표하는 시점부터 최대 2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의 경우 거래가 어렵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해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까지는 실거주 없이 계약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마련한 셈입니다. 국무회의에선 임대사업자들이 주택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 현행 제도에 대한 논의도 오갔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일정 기간을 정해 다주택 중과 면제 혜택이 종료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취지로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늘 새벽에도 SNS를 통해 관련 메시지를 냈는데요. 매입 임대 사업자들이 보유한 서울 내 아파트 규모인 42,500호가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라면 이 매물이 중과를 피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일반 다주택자에 이어 매입 임대 사업자로까지 양도세 중과 전선을 넓히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죠. 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과거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과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여야를 떠나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으로 불거진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 성장 등 국가 대전환을 위해서 국회 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라며 신속성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유류 저장 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폭발한 탱크에는 휘발유 250만 리터가 들어있어서 큰 피해가 우려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휘발유가 타는 시뻘건 불길이 거대한 유류 탱크를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대한송유관공사 경산저유소에서 유류 탱크가 폭발한 건 오전 7시 50분쯤입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덮개가 날아갔고 거센 불이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폭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탱크 덮개 부분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외벽도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폭발한 탱크에 저장된 휘발유는 250만 리터에 달했습니다. 주변엔 똑같이 기름 수백만 리터가 든 탱크 18기가 빽빽하게 설치돼 있었고 민가도 가까워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뭐가 펑펑 걸어 쏴. 그럼 내 보충기가 잘 안 느끼거든. 네. 그런데도 막 소리 크게 나더라고요.
볼이 막 타더라고요. 벌거이 타더라고요. 큰일 났다. 다행히 유류 탱크의 자체 진화 장비가 작동했고 소방당국도 여러 차례 폭발 대비 훈련을 한 장소라 빠르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2시간 50분 만에 모두 꺼졌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하면 유증기로 해서 화재 표면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합니다. 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화재 진압은 물보다 가벼운 포맥으로 해서 화재면을 다 덮었습니다. 폭발 원인은 정전기로 추정됩니다. 직원이 기름 상태를 확인하다가 건조한 날씨로 생긴 정전기가 기름 증기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똑바로 된 제품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샘플을 할 때 있습니다. 샘플링 작업을 다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화재가 조금 발생돼서 소방은 탱크에 남은 기름을 모두 뺀 뒤 감식을 통해 폭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이번 설 연휴 기간은 지난해보다 짧아서 고속도로 정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은 15일 오전, 귀경은 17일 오후가 가장 막히고 특히 설 다음 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최대 10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15일부터 18일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엿새 동안 모두 2,7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설 연휴 기간이 짧아지면서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9.3% 증가한 834만 명. 특히 설 당일은 귀성, 귀경, 성묘 차량이 겹치며 하루 통행량이 615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귀성길은 15일 오전이 가장 붐빌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7시간, 목포까지 5시간 40분 소요가 예상되고 귀경길은 설 당일인 17일 오후가 가장 막힙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10시간, 목포에서 서울 올라올 때도 최대 9시간 반까지 걸릴 전망입니다. 이번 연휴에도 설 전후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에서 신탄진 구간의 버스 전용 차로는 평시보다 4시간 연장 운영됩니다. 연휴 기간 국민 10명 중 3명은 국내나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국제선 출국장을 최대 30분 앞당겨 운영합니다. 인천공항과 김포 김해공항 등에서는 스마트 패스 전용 출국장을 통해 얼굴 인식만으로 빠른 출국 수속이 가능합니다.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다자녀 장애인 가구는 무료로 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